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 지분경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식이 필요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태풍 타파 영향으로 지금 서울인데요. 흐리고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아침에 보니까 제주도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부산을 거쳐 가지고 독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태풍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중형 태풍이라 그러는데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그 주말 또 휴일 일요일 날 무거운 짐 내려놓고요. 잠시 푹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분경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과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하고요. 또 공유물 분할 소송하다 보면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할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두 가지를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요, 잠깐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소송장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 조회 신청서로 그 피고인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모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낙찰 받으시면요, 부동산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그 소유자란, 타공유자의 소유자란의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적사항을. 근데 오래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거기 기재된 지 오래돼 가지고 이사를 갔거나 주소를 모를 때 보정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가 뭐 이런 것들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서로 우리가 그 이 교재에서 말하는 프로세스, 해결하는 프로세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협의가 잘 안 되고 만나고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피고의 주소를 알았을 땐 괜찮은데 아니면 처음부터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폐문 분자라든가 수치인 불명으로 해가지고 소장 자체도 아예 또 내용 증명 자체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실전반에서 실질적으로 실전반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고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이 프로세스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폐문 분자나 수치인 불명을 아예 그 내용 증명조차도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꼭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계속 시간을 끌고 계시면은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 공유물 분할 소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 타 공유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3명의 이름이 있으니까 3명,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주소지에 법원에서 소장을 보냈는데 당연히 도달하지 않겠죠. 그러면 주소 보정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보통 시간이 약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보정 내용이 초본을 제출해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초본을 제출해라. 이러한 내용으로 보정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갖고 주민센터로 가가지고요, 담당자한테 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초본을 떼주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띄었을 때도 또 예를 들어서 아예 주소가 전입된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 주소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피고 1, 2, 3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는 없죠.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주소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지금 알아내려고 바로 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데요. 이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우리 지붕경매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주민센터에 갔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예 그런 경우엔 다시 법원에 이 사실조회 신청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전자소송 하시게 되면요, 여기 전자소송 그 증거신청서 옆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혹시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조회 신청서 누르는 부분, 서증, 뭐 증인진술서, 감정신청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전자소송에 나오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 내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들렸다,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등기소로 이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등기소에서 사실조회 내용, 그 사람의 그 인적사항을 갖고요, 과거에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고 경매로 샀기 때문에 피고의 핸드폰 번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 아니고요, 다른 소송을 할 때 피고의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를 모를 때는요, 통신 3사 있죠, KT나 LG나 SKT, 이 통신 3사에다가 주민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알려가지고요, 이렇게 소송 중에 있는데 피고의 핸드폰 번호는 010보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좀 알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또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도 할 수 있고요. 또 계좌번호, 상대방의 계좌번호는 아는데 이러한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상대방, 해당 은행에 이러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등기소, 또 핸드폰, 계좌번호.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잘 맞죠. 그래서 이러한 그 통장 번호, 또 핸드폰 번호, 주소, 이름, 이 정도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 같고, 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갔다. 그런데 피고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그 현재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할 등기소를 상대로 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을 갖고, 바로 그 등기소는요, 여러분이 낙찰받은 그 물건에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등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우편으로 사실조회 신청서 이래 가지고 요 사건 번호 가단 2019 가단 1234 원고 홍길동 피고 1, 피고 2, 피고 3, 이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갖고, 촉탁의 목적, 조금 아까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 가지고요,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 보정 명령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로 방문하였으나 피고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에 원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할 등기소 대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회할 그 사항, 뭐 주소, 여기는 등기소 주소죠. 조회할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첨부 서류, 등기부등본 이렇게 내면 되겠죠. 그런 날짜 하시고, 또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유물 분할 소송 아니더라도요. 그런 경우에 피고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을 때, 또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피고 홍길동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하오니, 이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조회 촉탁 목적.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갖고 그 관할 지자체라든가 이러한 그 관공서를 통해 가지고 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보통 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요, 뭐 사실조회 신청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있으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등기로 이렇게 그 등기소에 등기가 된 적이 있는지, 그러면 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을 갖다가 그 관공서에서 관공서로부터 이렇게 그 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자소송을 하시게 되면 그건 바로 그냥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전자소송 내용 안에서. 근데 우편으로 하시게 되면요, 법원을 우편으로 오프라인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법원 가가지고 열람 등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 아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요, 바로 주민센터에 주소 보정소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소장을 냈을 때 받았던 그러한 주소 보정서를 갖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바로 피고의 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그 초본 가지고 주소 보정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피고 1, 2, 3에게 이제 소장을 보내서 도달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요, 한 가지 토지 분할에 관련된 게 부족하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고요. 오늘 한 가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피고의 그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또 나오게 됩니다. 등기된 적이 없다고 나올 수 있죠. 등기소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번호는 찾을 수 있는데, 계속 뭐 여러 명이 있는데 1, 2, 3 중에 1, 2, 3 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 생각하셔도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 취득세를 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세를 낸 관할 군청이나 시청이 있을 겁니다. 또 조금 전에는 등기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등기소 말고 공유물 분할 소송하시면서요, 관할 군청, 시청,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세 낸 흔적을 갖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또 사실조회 신청을 보냅니다. 사실조회 촉탁 목적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요,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그 당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보면 뭐 등기소에 기록된 매매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매매 기록이라든가 또 이러한 내용 가지고 취득세 신고한 관할구청을 대상으로, 또 등록세를 한 대상으로 사실조회 신청하는 경우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내지는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세무서에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세무서에 바로 이 등록세를 낸 경우가 있으니까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소송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군데 말고 그냥 핸드폰 번호라든가 계좌번호만 알았을 때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 가지고 통신 3사, 또 계좌번호를 통해 가지고는 은행을 통해서 한다는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적 사항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를 갖고 바로 그 등기소라든가 관할 시군구라든가 등록세를 냈던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내용들이 오는데, 여기에 이제 깊은 또 관공서에서요, 요즘은 사실조회 신청으로는 신청 조회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줄 의무가. 바로 그래서 이 의무가 있게끔 관공서에서 무조건 제출하게 하게끔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깊은 공부입니다. 이 지분경매는요, 소송 내지는 협상을 갖고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또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분경매 실전반 시간에 이러한 그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관공서에서 사실조회 신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바로 법원에 우리가 그 의무적으로 응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신청하는 또 신청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은요, 실전반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9월 25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6개월 과정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수강비는 6개월 300만 원이고요. 또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6개월간 또 이 강의를 먼 지역에서 이제 공부하러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시간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온라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 6개월에 이 수강비가 200만 원 합니다. 또 9월 24일 화요일 날 일일 특강이 있거든요.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고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조금 있다가 이 밴드를 통해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밴드 좀 볼게요. 9월 24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대역 13번 출구했고요. 5만 원이 교육비입니다. 홍보기 사무총장님 010-3034-9074로 여기 농협 계좌에 넣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홍보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고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또 이러한 필수적인 소송, 많은 그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채권 양수도 기술이라든가 지분 100% 매수 전략, 또 3대 대박 투자법, 채권 양수도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조회 신청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 프로세스, 소송의 프로세스, 결국은 지분경매는 소송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니까 더 깊은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있는 6개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깊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진도가 없습니다. 수시로 그냥 등록해서 오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신용카드도 가능하고요. 300만원, 온라인은 200만원 합니다.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 이 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깊은 공부 실전반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요, 아주 지분경매에 고수의 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분할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하는 인적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토지 분할 여부 조회라든가 뭐 이런 방법, 요거 지금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마지막 잘 보내시고요. 마무리 또 잘 하시고 다음 주엔 더 즐겁고 행복한 일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